안녕하십니까. SK 플래닛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팀 한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부제를 웹 3.0으로 가는 지름길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K 플래닛에서 전개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업튼 체인과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웹 2.0 서비스들이 웹 3.0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한 허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불 결제, 이커머스와 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을 배경으로 SK 플래닛에 2013년도에 입사했고요. 지난 11여 년간 SK 플래닛의 B2B 비즈니스 전개에 필요한 멤버십, 마일리지, 쿠폰, 이벤트, 광고 등과 같은 마케팅 플랫폼 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저는 아까 다른 앞에 두 분보다는 조금 늦긴 한데요. 21년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후 업튼 개발을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생태계 그리고 현실 비즈니스에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먼저 그 SK 플래닛의 업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업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개발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이슈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의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업턴을 모티브로 브랜딩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생태계의 참여자와 사용자 모두가 업튼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업튼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기존 서비스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SK 플래닛의 중요한 자산인 B2B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제휴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매스 트래픽을 웹3 서비스로 손쉽게 전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랫폼 서비스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배타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플랫폼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중요한 참여자인 사용자의 권리가 서비스 제공자의 독점적인 권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의 공백을 유기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자생적인 서비스가 나타나고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 왔는데요. 웹3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넘는 새로운 생태계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튼은 웹3의 특성을 실체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고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생태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성이 확보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업튼 블록체인은 아발란체 기반의 그 어플리케이션 체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3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스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도록 플랫폼 레벨에서 가스비 대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웹2 서비스의 충분한 용량의 블록체인 생성 속도와 그리고 합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EVM 기반의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큰 블록당 처리 용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개발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튼은 웹2 기반 서비스의 웹3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만큼 웹 2.0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OK 캐시백의 로드 투 리치 서비스가 6월 초에 오픈에 이어서 10월 에피소드 2로 이어지고 있고요. NFT 티켓 예매 서비스의 경우에는 8월 서비스 론칭에 이어서 내년에는 드림버스 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번가의 명품 NFT를 시작으로 SK텔레콤 T1 팀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이벤트와 롤 월드 챔피언십 프리퀀시 프로모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트는의 비즈니스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마케팅 프로모션과 NFT 티켓의 사용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고요. 10월 말에 오픈된 로드 투 리치 에피소드 2를 통해서 웹2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멤버십과 쿠폰이 연계되어 있는 NFT를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NFT 마켓플레이스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이 붙어 있는 NFT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업턴 플랫폼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업턴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소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개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업턴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에 기반한 코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실질적인 가상자산 제공을 통해서 생태계의 손쉬운 확장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OK 캐시백을 블록체인에 토큰화하고 OK 캐시백의 사용과 적립을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게 개발 완료했었고요. 상용 준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턴 코인과 OK 캐시백 토큰이 그 체인 내외의 가상자산과 교환될 수 있도록 스왑 서비스 준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듯 작년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업턴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웹 2.0 서비스의 매스 트래픽을 웹 3.0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코인 중심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서비스 중심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로 지향점이 바뀌게 되었고요. 유틸리티 NFT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SK 플래닛의 700만 유저와 700만 MAU와 그리고 140여 개 제휴사의 서비스가 업턴 블록체인에 온보딩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 확정되고 변화될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규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퍼블릭 체인 블록체인을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된 블록체인을 지향하던 기존 전략에서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합의에 의한 검증 노드 참여 허가를 통해서 법규와 규정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추후 가능한 시점에 완전히 공개된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계 참여가 허용된 서비스 제공자 외에 악의적인 의도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어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트랙트 배포와 컨트랙트의 명령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관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상의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코인의 유통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관제에 대한 필요에 더불어서 그 웹2 서비스의 매스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그 특성과 용량을 지원하는 그 독립적인 블록체인인 어플리케이션 체인 또는 앱 체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체인이 필요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인프라가 검토되었었습니다. 아발란체는 검증 노드 확장을 통해서 서브넷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체인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규와 규정에 대응이 가능한 에버그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업튼 체인의 요구사항에 많은 부분에서 만족을 하였습니다. 업튼 블록체인은 아발란체의 에버그린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검증 노드의 참여 제한과 트랜잭션의 관제, 그리고 가스비에 대한 대납, 그리고 KYC 연계가 가능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확장을 통해서는 본인 인증의 KYC 연계와 트랜잭션의 KYC 검증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 그 노드 RPC에 대해서 직접적인 쓰기 조건을 제한하되 퍼블릭으로 제공되는 RPC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책 기반으로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큐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웹2 서비스의 웹3를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벤트와 메시지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가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 서비스에 도입한 사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싱크 방식의 API를 기반으로 한 설계가 레거시를 포함한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지갑에서 고객이 서명해서 고객이 직접 블록체인 노드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그 책임을 고객이 지는 아까 얘기했던 라이트 어플리케이션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D앱과는 다르게 웹2 서비스의 경우에는 웹3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자의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행과 관여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보내면 트랜잭션 풀에 들어가게 되고요. 가스비 지불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블록에 써지게 됩니다. 웹소켓을 연결하고 이벤트를 수신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해둔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해시로 기록 영수증을 블록체인에 정말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트랜잭션 확인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웹2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시스템 지갑에서 대량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 노드에서 난스가 꼬이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들로 트랜잭션 풀에서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요청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에 2번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패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추후에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기록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도 고민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듯이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이 되면 그 트랜잭션을 영원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2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 마일리지, 쿠폰, 그다음에 등등의 리워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취소 또는 망상 취소라고 하는 트랜잭션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책에 따라서 실패를 판정한 시스템이 거래 트랜잭션 관리의 역할을 하면서 거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웹2 서비스의 현실적인 특성을 블록체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 리버스 트랜잭션이 설계가 되고 서비스 주체에게만 실행 권한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트랜잭션이 정상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제하는 시스템의 동의가 확인이 되어져야지 그 트랜잭션이 완결된 것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처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개발상의 어려움입니다. 수십 개 또는 수천 개의 블록체인 노드가 모두 동일한 블록의 정보와 블록에 기록될 후보인 트랜잭션 프로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관성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블록체인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하나의 노드만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트랜잭션 관리 측면에서는 용이한 측면이 있겠지만 노드 장애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어렵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를 LB로 묶어서 액세스 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내가 요청한 노드가 메인터넌스 중이거나 아직 최근 블록을 전파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동기화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오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오류 처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대응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의 보내 트랜잭션의 결과가 명시적인 성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확인받을 때까지 계속 재확인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잃는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아까 트랜잭션을 보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성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본 초기 값이 0이었던 상황에서 20을 더하는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진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로직 중간에 블록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로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읽어올 때 아직 동기화가 안 된 노드로부터 읽어오게 되면 블록체인은 뻔뻔하게 원래 값이던 0 값을 뱉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오류들이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업튼 플랫폼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API는 서비스 레이어와 블록체인 레이어 사이에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층을 구성해서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감춤으로써 웹3 도입의 개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어싱크 특성을 싱크 API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RPC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업튼이 제공하는 웹3 마케팅 솔루션인 멤버십, 마일리지, 쿠폰, 미션 이벤트 등의 비즈니스 레벨에서 더 추상화된 API를 사용함으로써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픈 GSN 기반의 가스비 대납 기능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스비 관련된 UX를 제거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솔루션 연동과 유사한 수준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업튼 체인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튼은 현재 10개의 검증 노드로 운영되고 있고요. SK플래닛과 아바랩스가 노드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초 단위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도록 그 블록 생성 주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트랜잭션이 없으면 블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블럭에 허용되는 컴퓨팅 용량이 가스 유닛이 6천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치는 아발란체 C체인의 8배, 그리고 이더리움 V1의 30배에 해당하는 컴퓨팅 용량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블록당 수용 가능한 트랜잭션 개수에 대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코인 전송은 블록당 2,800개, 그리고 4배 정도 연산이 많은 NFT 민팅은 730개, 그리고 가스비 대납 연산과 추가적인 서명 검증 연산이 필요한 대납 전송은 450개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NFT 민팅 API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AWS의 KMS 기반의 시스템 키를 사용해서 서명이 되는데요. 그 AWS가 제공하는 기본 용량이 초당 300번의 서명에 맞춰서 현재는 초당 최대 발행량은 300개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추후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록이 필요한 모든 API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랜잭션 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트랜잭션이 몰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 에메틱에서의 NFT 민팅 이벤트가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배치를 통한 민팅이 대량 유입되어지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발 관점에서 업튼 플랫폼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솔루션은 이미 준비되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유틸리티 NFT 서비스 중심으로 방향성이 바뀌면서 업튼 스테이션 지갑과 그 다음에 NFT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과 함께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미들 레이어가 상용화되어져서 현재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비 대납 기능을 통한 사용자 트랜잭션 서명 지원과 함께 쿠폰 기능이 담겨진 NFT, 그리고 스탬프가 담겨진 NFT, 그리고 미션 달성형 이벤트 NFT가 준비되어서 10월 말에 오픈된 로드 투 리치 에피소드 2와 10월 중순에 오픈한 SK텔레콤 T1 팀의 프리퀀시 프로모션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디앱과 업튼 스테이션 지갑의 연계를 위해서 원래 커넥트 버전 2에 대한 규격 지원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업튼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인 마켓플레이스가 12월 오픈을 위해서 파트너사와 협력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웹3 마케팅 솔루션의 NFT를 저작할 수 있는 NFT 스튜디오 개발을 통해서 NFT 컨텐츠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오픈 예정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주체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추후 사용자의 활동성에 기반해서 커뮤니티와 서비스의 중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투표 또는 위임을 통해서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스체인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면 아바란치 C체인을 비롯해서 제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내외부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로스체인 서비스의 기반인 브릿지와 크로스체인 메시징 인프라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가시적인 결과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튼 생태계의 활동성에 리워드로 제공될 수 있는 포인트 솔루션을 같은 시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반에는 업튼 스테이션에 대한 개편이 진행될 예정인데 보안성을 좀 더 강화한 키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오픈되어질 마케팅 솔루션과 크로스 체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편의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업튼 플랫폼 개발자 센터 오픈을 통해서 참여사와 개발자가 손쉽게 업튼 플랫폼의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온보딩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와 온보딩 프로세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업튼 플랫폼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웹2 서비스가 이질감 없고 심리스하게 웹3 생태계와 연결하고 그리고 각 참여 서비스가 자기들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서 웹3 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의 주인공은 SK 플래닛도 업튼 플랫폼도 아닌 생태계에 참여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업튼 플랫폼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생태계의 성장을 통한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